오늘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프리카가 대륙이 아니라 나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넓은 대륙이고요. 전 세계 인구의 15%가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넓은지 선생님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네, 아프리카 대륙 안에 중국,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동부 유럽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죠. 실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좀 작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적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실제 그대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은 정말 엄청나게 큰 아시아 대륙 다음 큰 대륙입니다. 사라져라. 짠. 짠. 아프리카 대륙의 위치를 알아볼까요? 아프리카 대륙은 지중해 사이로 유럽과 떨어져 있고요. 아시아와는 이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여기 이렇게 살짝 이어져 있죠? 요 지역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운하가 하나 있어요. 무슨 운하? 수에즈 운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인도양을 이어주죠.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는 대서양이 있고요. 동쪽에는 인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은 크게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적도죠. 이 윗부분을 뭐라고 한다? 북반구라고 그러고요. 얘를 남반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반구에 더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나라들도 많고 또 크기도 더 큽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쪽, 중앙, 남부 다 기후가 달라집니다. 북쪽은 어떨까? 네, 적도 위쪽인 북쪽은 전에 얘기했듯이 북해 기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하라 사막, 또 리비아 사막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가 건조하고요. 반면에 적도 부근은 어떨까요? 적도 부근은 열대규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숲풀이 우거져 있고 안에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곳이 요 중부지방입니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 남부지방 있죠? 그 남부지방 어떨까? 네, 요즘 사막이 좀 나타나고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처는 어떻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큰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쭉하게 이어진 모양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넓은 만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지형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네, 이집트 문명의 젖줄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한번 살펴볼까요? 나일강은 이집트를 가로질러서 지중해를 흐르듭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는 강이 여기에. 네, 나일강의 모습을 위에서 본 모습 한번 볼까요? 네, 나일강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주변은 사막이지만 이 강이 와 엄청나게 큰 강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합니다. 사라져라. 착. 다음, 아프리카 대륙은 대부분이 건조기후고 또 열대기후긴 하지만 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네, 킬리만자로 산이에요. 킬리만자로 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어디 위치해 있나?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위치해 있죠. 킬리만자로 산.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 누르되어 있는 거 기억이 나네요. 여기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입니다. 네, 밑에서는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기린이 있는데
야, 저 멀리 보이는 산에는 눈이 쌓여 있네요. 예,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적도 사하라 사막 부근의 북부 지역은 어떻다? 대체로 사막과 초원이 나타나는 건조 기후 지역입니다. 건조하다 기후가.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어떻다? 대부분 열대 기후 지역이에요. 열대 기후 지역이니까 어떻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열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은 시기고요.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아프리카에는 세계 인구의 약 15%가 살고 있습니다. 땅이 넓은 만큼 많이 살고 있겠죠? 약 1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정말 인류에게 중요한 곳이에요. 인류가 처음으로 나타난 지역이거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은 여기 보면 동아프리카 지구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인류가 최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생겨난 인류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뭐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옛날에 사람이 이동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요.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물질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목의 유전이래요. 엄마에게 똑같은 형태로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계속 받는 거야.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쭉 분석해 가니까 어디로 갔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요 아프리카에 있는 6명의 엄마로부터 인류의 어머니로부터 다 미토콘드리아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이제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살았던 인류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죠. 참 신기하죠. 이렇듯 인류가 처음으로 나타난 지역이고요. 또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유럽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죠. 왜? 노예로 삼으려고 잡아가기도 하고요. 막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국경선도 끄고요. 자기 마음대로 내 땅이야 끄꿔버리고 또 자원도 수탈해가고요. 자원을 뺏어가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은 현재는 좀 많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질병과 인권 침해, 정부의 부패, 높은 문맹률, 잦은 부족 간의 갈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죠?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해서 퍼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퍼질까? 아프리카에서만. 네. 아프리카 지역이 의료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어서 더 빨리 퍼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의만 잘못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 또 그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발전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부족 간의 갈등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국경선을 꺼놓으니까 어떻게 부족 간에 다 서로 갈라져 있을 부족들이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문제는 지금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자원들이 참 많아요. 넓은 대륙인 만큼 자원도 많은데 특히 뭐가 많으냐?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외에도 우라늄, 구리, 석유 등의 천연 자원들이 풍부하고요. 이제 개발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입니다.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콜탄이라는 것도 이제 휴대폰 배터리 원료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이제 아프리카가 조금 막 자원이 많이 있어서 많이 그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뭐가 많아도 문제야. 우리나라는 뭐 지하자원이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아프리카는 많아서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의 종교는 크게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통의 전통 종교들이 있습니다. 부두교 있죠? 막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고 이게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고요. 또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피그니메족부터 해가지고 키가 큰, 가장 큰 또 마사이족까지 서로 막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정우가 마사이족 사는 마을에 가면은 정우는 마사이족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마사이족 사이에서는 거인이다 그럴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지역별로 구분해 봤는데 사하라 사막 북쪽 지방에 뭐가 있다? 네, 어떻게 했을까?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유, 사막이 있으니까 어떻게 초원이 있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물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기르고 그다음에 또 자복 먹고 하는 생활을 했겠죠. 유목 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일강 지방 지역에 이제 이집트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일강이 넘쳤을 때 이제 풍부한 영양분이 막 땅에 공급되겠죠. 그래서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하면은 떠오르는 장면 있죠? 네, 넓은 들판에서 얼룩말을 쫓고 있는 사자의 모습, 와 잡아먹고 선생님 꼭 동물의 왕국 하면 아프리카가 생각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세렝게티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 내면은 꼭 잘 기억하세요. 어이예요, 어이. 세렝게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짜파게티 막 적는 사람들 있고요. 세렝게티, 가티 막 이상한 말 적는 게 있는데 세렝게티 국립공원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고요.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크게 어느 정도 될까? 야, 서울에 24배나 된대요. 엄청 크거든요. 해발고도 900m 이내에 입에 위치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톱대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죠? 이걸 잡으러 먹으러 다니는 아프리카 사자들. 야,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혼동하면 안 되는 거. 아프리카 모든 지역의 모습이 이렇다?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중남부 지역의 모습이에요. 북부 지역은 당연히 건조한 모습, 남부 지역은 뭐 온화한 기후도 있고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온 샘 우체 있잖아요. 그 흑샘.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동물들이 뭘까요? 그럴 때 뭐라 그러고 대답했을까요? 사자 아니에요. 얼룩말 아니에요. 뭔가 개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시 지역에서는 이렇게 동물들 볼 수 없겠죠.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요즘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탐구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아프리카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더 조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는 하나의 큰 대륙인데 왜 북부 아메리카를 따로 하고 남부 아메리카 따로 얘기해 볼까? 중남부를 따로 얘기할까요? 이유는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해서 여기서 보면은 사하라 사막이라는 곳이 있죠.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해서 북부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북쪽 아프리카는 중남부 아프리카에 비교했을 때 비교적 피부색이 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랍의 문화를 많이 받아서 아랍 아프리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사하라 사막 이남 이 지역은 북쪽에 비해서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블랙 아프리카라고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북서쪽부터 모리타니, 모로코, 알, 알제리, 티니지, 리비아 등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을 뭐라 그런다? 마그레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그레브는 아랍어로 서쪽이라 그래요. 이슬람 지역의 중심지 메카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메카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마그레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리비아만 빼놓고 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으로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고 프랑스어도 같이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지도를 보면요. 이집트 지형이 좀 재밌어요. 이집트 지역은 어떻다. 아시아가 살짝 연결돼 있어. 그래서 아시아 살짝 손잡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집트는 인구 대다수는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거, 네,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것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집트에는 수에즈 운하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엄청나게 단축시켰습니다. 원래는 유럽에서 아시아 가려고 그러면은 남아메리카 여기 보면은 여기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아시아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다 수에즈 운하가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바로 가로질러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길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국경선을 잘 봐요. 다 직선이 이렇게 돼 있죠? 아, 자루 젠듯한 국경선인데 이게 왜일까?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국경선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탁탁탁 꺼버린 거죠. 아프리카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국경선입니다. 네, 중남부 아프리카를 볼까요? 아프리카 지역은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남부 아프리카에는 나라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먼저 기니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가 셋이 있어요. 세네갈 아래쪽에 있는 기니비사우, 바로 옆에 있는 기니.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적도 쪽에 다시 적도 기니가 있어요. 왜? 기니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사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비싼 금화를 말할 때 기니라고 이용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거의 모든 나라가 식민지를 받아서 그와 관련된 사연이 있는 지역이 많아요. 네, 시에라리온 여기 있죠. 영국의 흑인 노예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서 다시 돌아온 곳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뭐가 라이베리아. 미국 남부에서 해방된 노예들을 돌려보낸 곳입니다. 또 프랑스에서 노예들을 돌려보낸 곳은 현재 가봉의 수도인 리브르빌이라 그래요. 리브르빌. 이게 무슨 뜻일까? 리브르빌은 자유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콩고도 얘기 많죠. 콩고 민주공화국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모두 콩고 분지와 콩고강 주변에 모여 있어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밤이면 콩고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수도의 불빛이 멀리서 보일 정도로 가깝다고 합니다. 콩고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에서 자국 탐험가 브라자카가 이곳에서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도 이름도 브라자빌이라 그래요. 콩고는 그 벨기에의 식민 지배를 겪었는데요. 당시 이곳에서 생산되던 천연 고무 덕에 벨기에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제국주의 나라들은 역시 자원이 많은 나라에 가장 욕심을 내는데요. 지금도 석유 매장량이 많아서 많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대요. 여러분들 소말리아 많이 들어봤죠? 여기 있는 소말리아라는 국가입니다. 소를 말리는지 피를 말리는지 모를 소말리아 위치를 잘 보면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라는 별명이 있는데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죠? 뿔처럼 생겼죠, 이렇게. 가난 때문에 해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어선들도 피해를 입었어요. 여기 이름이 헷갈리는 나라 또 있다. 잠비아와 감비아. 네, 시험에 나오면 획하나 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곳이죠. 모두 강 이름과 관련되었습니다. 감비아는 감비아 강을 따라서 길게 생긴 나라이고요. 잠비아는 잠베지강 이름을 따서 만든 국가입니다.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전에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곳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던 곳이죠. 옛날에는 인종차별이 심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극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세렝게티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또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뭐가 있다? 바오밥 나무도 있고요. 또 칭기라는 아주 뾰족뾰족하긴 바위 지형도 있죠. 이렇게 아프리카는 다양한 지역이 있는 재밌는 국가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죠? 실제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신호등 토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에볼라 바이러스를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폭을 맞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미리미리
그 토론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토론 잘하는 사람한테 간다. 선생님이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면 상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프리카 좀 길어졌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